비트코인 원래는 금융계의 반항아였잖아요. 완전 아웃사이더였죠. 근데 지금은요, 월스트리트의 정식 멤버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그 반항아 딱지를 떼고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됐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데이터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비트코인, 원래는 뭔가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기존 금융 시스템이랑은 완전 다른 그런 대안이 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바로 그 처음의 약속과 지금의 모습, 그 사이의 이 엄청난 간극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비트코인이 처음 딱 나왔을 때 말이죠. 그 개념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어떤 중앙기관도 없이 우리가 아는 그 전통 금융 시스템과는 완전히, 정말 완전히 분리된 자산이다. 바로 이거였죠.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재밌는 게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처음 약속과 전통 시장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 꿈꿨던 세상이에요. 탈중앙화,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나홀로 굳건한 그런 자산. 근데 오른쪽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뭐 하나 터지면 다 같이 흔들리는 바로 그 복잡한 전통 금융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오른쪽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큰 변화가 있기 전부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이 정말 안전자산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2018년에 나온 한 연구를 보면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위험 회피 수단, 그러니까 새로운 금이 되기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탐정 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비트코인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명확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랬어요. 비트코인은 혼자 노는 애야. 근데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비트코인의 DNA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표로 한번 보세요. 2018년에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0.13. 이건 뭐 거의 관계가 없거나 심지어 반대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불과 2년 뒤인 2020년 이 숫자가 갑자기 0.70으로 수직으로 점프합니다. 그러다 2022년에는 무려 0.88. 와, 이건 뭐 거의 다른 자산이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80일 이동 평균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본 건데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붉은 선이랑 보라색 선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움직이죠. 특히 2020년 이후부터는 상관관계가 0.8 위로 막 치솟는 게 계속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식시장이 웃으면 비트코인도 웃고 주식시장이 울면 비트코인도 같이 운다는 겁니다. 완전히 한 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이 숫자 0.89입니다. 2022년에 찍은 기록이죠. 0.89. 기억해두세요. 이 숫자가 바로 비트코인이 더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그 무리의 일원이 됐다는 걸 증명하는 낙인 같은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든 걸까요? 자, 이제 이 사건의 용의자들을 소환할 시간입니다. 범인은 바로 월스트리트죠. 용의 선상에 오른 주범은 크게 둘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ETF.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들인 대기업들이죠. 바로 이 둘이 비트코인을 전통 금융 시스템의 품 안으로 끌어들인 장본인들입니다. 근데 ETF가 뭘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비트코인 투자의 문턱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막 복잡하게 지갑 만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쓰던 주식 계좌에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돈까지 비트코인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용의자, 스트래티지를 보시죠. 이 그래프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사들였는지 보여주거든요. 파란 선이 보유 개수고
주황색이 그 가치인데 그냥 수직 상승이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회사의 운명을 비트코인을 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 주가는 그냥 비트코인 가격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퍼즐을 맞춰볼까요? 용의자도 나왔고 증거도 확보됐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움직임이 어떻게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을 한 몸으로 만들었는지 그 기가 막힌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피드백 루프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1단계,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왕창 삽니다. 그럼 2단계, 이 회사 주식이 비트코인 가격표나 다름없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3단계, 이 회사가 떡하니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4단계입니다.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모든 인덱스 펀드들은 좋든 싫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야만 해요.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렇게 비트코인이랑 주식시장 사이에 절대 끊을 수 없는 다리가 놓여버린 겁니다. 이 차트를 보면 그 결과가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 ETF 나오기 전인 2018년 상관관계는 마이너스였죠. 거의 남남이었어요. 근데 ETF가 나오고 나서 0.80으로 그냥 확 뛰어오릅니다. 그러다 스트래티지까지 나스닥에 편입되니까 0.87? 이제는 거의 쌍둥이 수준이 된 거죠. 월스트리트가 손을 대니까 비트코인의 본질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의 이 새로운 정체성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요. 시장이 가져와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 즉 리스크 온일 때는요, 비트코인도 그냥 고성장 기술주처럼 주식시장이랑 같이 신나게 달립니다. 근데 반대로 시장의 공포가 쫙 깔리는 리스크 오프 상황이 되면 이 연결고리가 살짝 느슨해지면서 나 원래 이런 애였어 하고 비트코인 특유의 그 엄청난 변동성을 다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 쓰는 뭐랄까 두 얼굴의 자산이 되어버린 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비트코인으로 주식시장 하락을 피하겠다? 그 분산 투자 효과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둘째,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에 들어오면서 만약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면 그 충격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한때 그렇게 저항하던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바나나 비트코인의 아이러니한 운명이죠. 결국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비트코인. 월스트리트에 의해 길들여진 거죠. 물론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안정성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대가로 초창기에 그 뜨거웠던 반항 정신, 그 영혼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